안녕하세요. 순둥이 물티슈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둥이 아빠라고 합니다. 이따로 물티슈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오서방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회사 옥상이에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요? 저희 순둥이 물티슈하고 물따로 제품 중에서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연에서 생분해 되는 원단이라고 제조사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지만 정말로 원단을 땅에 묻었을 때 생분해가 되는지 그것도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네. 티슈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네. 확인해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 뒤에 있는 화단에다가 이제 묻어서 생분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꺼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생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유기물도 있어야 되고요. 이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한 미생물들,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따뜻한 온도, 우리 세균 배양할 때 따뜻한 곳에서 배양시키잖아요. 그리고 습도도 높아야 돼요. 원단 샘플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이따로 물티슈랑 순둥이 물티슈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라 원단 중에 레이온 100%짜리 원단 하나하고 그 다음에 레이온 70%, 나머지 30%는 폴리에스터가 섞인 원단이고요. 이 두 개 다 건티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라 원단 레이온 100% 물티슈입니다. 물티슈는 이제 뭐 보존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생분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진행을 하고요. 보시면은 8월 26일 날 저희가 샘플을 묻을 거고요. 얼마나 생분해가 진행된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볕에 다 묻었습니다. 세비도 잘 섞어주고 해도 지금 오늘 굉장히 뜨겁고 물도 굉장히 많이 네. 뿌려졌기 때문에 생분해가 굉장히 잘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며칠 뒤에 다시 꺼내보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날짜는 8월 28일입니다. 이틀이 경과가 됐는데요. 네네. 제가 뭐 한 3일에서 5일 후에 꺼내보기도 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마침 또 태풍도 지나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오늘 한번 꺼내보려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절대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라고 해서 주말에 이걸 꺼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리 까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마지막 샘플 채취를 하는 날이죠. 3주 하고도 이틀이 되었네요. 9월 18일. 네, 오늘까지 저희가 총 6번 샘플 채취를 모두 마쳤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6번째 샘플을 거둔 거고. 육안으로 좀 확인이 힘드니까 네. 이제 저희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네네네 촬영하는 그렇게 거. 촬영을 해서 또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서 좀 뵙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생분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A 샘플은 생분해가 가장 빨리, 가장 원활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이틀 만에 꺼냈을 때는 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5일이 경과된 다음부터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조직이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진 네네. 그런 느낌이 들었죠. 세 번째, 일주일 경과됐을 때 찾기가 어려웠었죠. 네, 어려웠었죠. 하얀색 그 원단이 있던 자리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흙을 떠내가지고 핀셋으로 찝어내서 찾아낸 원단 덩어리가 딱 모인 게 요 정도였어요. 네. 생분해가 거의 일주일 만에 이만큼 상당히 진행된 거죠. 그리고 9일부터는 없었어요. 9일, 16일, 23일 경과 후부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흙이네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사진에 찍어놓은 거는 그 원단이 있었던 자리의 흙이에요. 생분해가 덜 진행된, 조금이라도 그 원단이 남아있을까봐 이 흙이라도 전자현미경 촬영을 보내자라고 해서 담아놓은 건데 결국엔 안 왔죠. 그 촬영해주시는 분이 없대요. 생분해돼서 없어진 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게 전자현미경 촬영을 해서 나온 결과예요. 이 줄기 부분이 이게 이제 레이온인 거죠? 네네네. 원사라고 하죠. 네. 원단의 그 원료, 원사 한 가닥 한 가닥 굉장히 얇은 그 가닥 하나가 원사,
그거를 확대해 놓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물 줄기 같다고 네. 해야 되나? 뭔가 섬유질 같이 결이 있는데요. 처음 꺼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틀 네. 만에 꺼냈을 때고 그 다음번 꺼냈을 때 조직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헝클어지기도 네. 했고 표면도 뭐가 많이 일어나긴 했네요. 이게 네. 흙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진 보시면은 가지 쭈그러들듯이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표면이 굉장히 이제 막 부식된 뭔가- 것처럼 막. 네, 뭔가 시간이 경과했고 조직이 무너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3차 때 생분해가 많이 진행됐을 때 꺼냈을 때는 앞에 꺼냈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가닥가닥이 보였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구분이 잘 안 가요. 네. 뭔가 이렇게 유기물들이 막 퍼져 있고 엉켜 있는 모습인데 생분해가 꽤 많이 진행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레이온 100% 건티슈는 생분해가 된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샘플 B 과정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네, 샘플 B 제품은 이제 폴리에스터 플라스틱이죠. 네. PET가 30% 섞인 샘플이었고요. 2일 경과했을 때는 큰 어떤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네, 그렇죠. 5일 경과했을 때도 사실 큰 변화는 못 느꼈었습니다. 네. 7일 경과 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레이온 부분들은 분해가 되면서 구멍이 이제 숑숑숑숑 뚫리기 시작했고요. 네. 9일부터 그물망처럼 폴리에스터만 남고 네. 레이온들은 거의 이제 분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눈에 확연히 보였고요. 결국은 23일 경과했을 때는 폴리에스터만 남고 이제 레이온은 이제 거의 없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물망처럼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샘플 B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거는 거의 순수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샘플 B의 전자현미경 촬영 사진을 또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매끈한 부분은 폴리에스터고 네. 이렇게 식물 줄기같이 생긴 거는 이제 레이온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프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호스같이 생긴 게 이제 폴리에스터 부분, 플라스틱 부분이죠. 폴리에스터는 이제 시간이 가도 변화가 전혀 없고 네. 이제 그 레이온 원사만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짜에 꺼낸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이온 부분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네. 샘플 A에서 꺼냈던 거와 똑같이 표면이 뭔가 이렇게 조금씩 그 콩쿠르 망가- 부피도 줄어들고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갉아먹은 듯한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3차 때 꺼냈을 때는 레이온 부분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네. 형태도 좀 많이 잃어버린 상태고 근데 지금 이 폴리에스터는 그대로네요. 그대로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4차 확실하네요. 때는 네, 거의 남지가 않았네요. 레이온은. 네, 폴리에스터만 남고 거의 레이온은 거의 뭐 형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세 번째 샘플 C 부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C는 레이온 100%지만 물티슈, 네. 물티슈 샘플이었고요. 네, 국내산, 한국산 클라라 원단이었습니다. 2일 차에는 사실 뭐 거의 변화가 없었고 5일 경과했을 때도 약간만 좀 변화가 있었는데 7일 차에도 사실 그렇게 뭐 많이 분해가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9일차부터는 확실하게 샘플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제 흙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채취하고 나서 전자현미경 촬영을 위해서 보낼 때까지 사실 거의 한 3주 정도 기간이 걸렸어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도 사실 생분해가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C도 A랑 비슷할 것 같아요. 같은 레이온 100% 원단이기 때문에 전자현미경 촬영을 보시면은 1차 때는 어쨌든 얘는 똑같이 레이온 100%이기 때문에 A랑 차이가 없죠. 네. 레이온 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차에 꺼냈을 때는 마찬가지로 조금씩 그래도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3차 때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4차부터는 이제 찾을 수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물티슈보다 건티슈가 빨리 생분해되는 그 원인은 이제 성분 때문에 그렇죠. 보존제 성분 보존제 때문에 성분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3차 이후에 사실 남지 않은 거는 3차 채취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보존력이 유지가 되다가 그 보존력 성분이 없어진 상황에서부터는 레이온 100% 건티슈처럼 다 생분해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결론을 내볼게요. 이제 정말로 레이온 100%가 생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생분해가 정말 빨리 진행이 돼서 놀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이었고 또 올해는 비도 엄청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온도 습도가 굉장히 네, 중요했죠.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생분해 되는 게 이제 또 최근에 많이 또 이슈잖아요. 물티슈 플라스틱도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코로나 이후로도 또 점점 뭐 플라스틱 제품들, 일용 제품들을 좀 더 많이 사용하면서 환경에 부담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생분해가 되거나 뭐 배출을 올바르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물티슈는 이제 안 쓸 수는 없는 제품이에요. 육아를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은 물티슈나 포장지, 뚜껑, 캡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박스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서 스티커도 다 떼야 되죠. 네, 그렇죠. 네,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좀 잘 구별을 해서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같이 이제 물티슈를 만드는 회사들은 생분해나 태웠을 때
소각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사용을 좀 줄여서 네. 좀 소비자분들이 환경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제품을 좀 연구 개발하고 만드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울따로 물티슈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오서방과 순둥이 물티슈의 순둥이 아빠. 네. 가 진행한 생분해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